네, 어제였지요. 검찰의 소환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청구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20시간 넘게 조사받고 오늘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는 그러니까 모레죠. 22일에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상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의 케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준 거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범죄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청구서 자체도 페이지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의견서도 1000쪽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비교해도 영장 청구서 기재가 2배 가까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그 혐의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걸 살펴볼 게 많고 그의 반면에 이제 피고인 측,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권에 필요한 시간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하루 정도 더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 무엇을 이제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구속 청구서를 보고요. 검찰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피의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주거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의자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피의자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피의자 측에서 불출석하게 된다면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구두 진술로서의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방어권이 없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불출석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전략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MB 측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이 사법 절차는 부당하고 이것은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인한 MB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하지 못한 사법 절차에 내가 참여를 해서 나를 방어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미 답이 정해져서 나에 대한 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일관되게 가져가려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MB가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의견서 형식으로 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나 또 MB 관련된 측근들도 그래도 이 혹시 모르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이고 어떤 사법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르는 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목요일 날 불출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의견은 그렇게 일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막상 당일에 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불출석하는 것은 피의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대변하고 그 구두 진술로서 여러 가지 탄핵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놓치는 건 굉장히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변호인들이나 주변 측근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고 한다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래도 전직 대통령은 나는 불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한 상황이니까 입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의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다스의 소유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스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 형식적인 지분과 실질적인 어떤 지분의 차이를 들어서 이것을 부인할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다스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뇌물에 관련된 증거들은 대다수 이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인데요. 그 측근들이 배신을 하고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일관된 변호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뇌물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정치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략도 취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냐를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있습니다. 예. 이런 대가 관계를 부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역대 네 번째고요. 이거는 이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장 심사 제도가 97년에 생겼네요. 이걸로 포함하자면 이제 역대 두 번째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영장 청구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네. 대통령 중에서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에 예. 영장이 청구된 기간만 따져봤을 땐 최단 기간에 최단 빠른 기간이었어요?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구속영장을 어. 청구하는데 오랜 시간 수사를 해서 수사 예. 기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해서 영장 청구도 좀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는 것도 하루 정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혐의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예. 굉장히 장시간 동안 다투고 실질심사 시간을 가졌고 발부되는 것까지도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새롭게 생겼던 사건이라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예, 예. 시절에는 영장실질 제도 자체가 없었고요. 이것은 네. 피의자한테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영장 심사가 열리면 이제 궁금한 건 구속이 될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사건들은 사실 오후나 저녁 때 되면 알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판사님이 아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영장 청구서가 이미 207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의견서만 1000쪽이라고 하면 그걸 앉아서 밥도 안 먹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 뭐 반나절 이상은 꼬박 봐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다음 날 새벽 넘어서야 아침 가까운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이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예, 1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 사이, 형 모두 예. 다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소환 조사가 없었던 분이 김윤옥 여사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법인카드로 4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예, 혐의가 예. 하나 등장하고 있고요. 네. 특히 명품 가방을 받았다, 그 안에 돈이 있냐 없냐 예. 이런 논란도 하나 있고요. 특히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해서 전달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이상주 사이죠. 이상주 전 전무가 예. 자술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면서 혐의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그 김 여사를 통해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뇌물죄의 공범인지 아니면 예. 단순한 전달인지 그런 구체적인 수수의 정황을 검찰로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진술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이 금액만 다 해도 10억 가까이가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조사의 일정을 언제 잡느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주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이런 전략을 내세운다면 가족들을 이제 대면 조사하거나 신병 확보를 하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네.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곤란하고 가족들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온당치 않은 수사 기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이제 지금까지는 다 조작된 건다. 네. 모르겠다. 측근들의 일탈행위다. 측근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강도의 수사가 아들과 아내와 예. 가족들한테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다시 한번 번복하고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압박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된 소식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조사 후에 이제 서울 서부지검 나서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 이렇게 답하긴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제 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네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 대비한 영장 실질에 대한 어떤 변호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그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 예. 지사가 이게 합의된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네네.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강도의 수사를 통해서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진술했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일부 확인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듣고 그에 대한 이제 변호 전략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가 소명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안 지사 측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해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 범죄를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느냐, 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그의 진술에 따른 그 주변 정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여부 예.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명확한 부분도 부인하는지 아니면 정말 안 지사의 어떤 그 변론이 납득이 되고 일부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지금 물증으로 나와 있는 CCTV라든지 여러 예. 가지 업무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누구 말이 더 신뢰도가 있고 예. 객관적이고 구체성을 띠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이고요. 네. 그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CCTV에 관련된 내용을 일각에서 뭐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고 있겠습니다만 CCTV만으로 이것이 그 어떤 위력에 의한 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CCTV는 밖에 그 공간 밖에서 있던 그렇죠.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위력 관계를 입증하려는 건 아닐 것이고요. 예. 그 피해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자정이 넘는 시간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사정이 있었다. 예. 이런 진술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여러 가지 24시간 대기 모드로 이 사람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예. 그 범행 당시 일자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거기에 와서 밤이든 낮이든 점심이든 수행을 하는 부르면 모습들, 오는 상황. 그런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한다면 네. 업무상 이력 관계를 입증하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자 전후 다른 상황도 보면 만약에 이런 그 충남도청이라든가 그 예. 연구소에서 다른 직원들도 안 지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 내밀한 공간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된다고 한다면 네. 피해자 말에 신뢰도를 줄 수 있죠. 그런 아. 차원에서 CCTV를 다 돌려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